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PC 자격센터에서 주관하는 CAT급 기출문제에 5월 달에 나온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파일은 KPC 자격센터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기출 샘플 문제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나오는데, 종목을 CAD 실무능력 평가를 선택을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2022년 5월 14일 이렇게 항목이 나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해서 이 문제 및 답안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압축을 푸시고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AT급 시험에 대한 풀이 영상은 이 홈페이지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영상이 제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 모의고사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좀 듣기에 편한, 여러분한테 맞는 영상으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그 폴더를 압축을 푼 후에 저는 이제 1교시에 나오는 문제, 2교시, 3교시에 나오는 문제 3개가 있는데 2교시에 나오는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답안, 모범 답안도 같이 제공이 되니까 작업을 다 하고 나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범 답안과 비교를 해서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검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파일이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모델링한 3D 파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분들에게 강조하는 거는, 삼각법에 의해서 이제 도면을 제도를 해야 되는데, 투상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투상을 해서 형상을 파악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투상이 단시간에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도면을 가지고 완성된 모양을 봤을 때의 형상이 이런 모양입니다. 정면도, 위에서 봤을 때 모양, 평면도, 그리고 정면도. 정면도에서는 지금 이 외곽선을 제외하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홈이 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수문선이나 중심선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실제로 보이는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내부에 있는 선들은 사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좀 분석을 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이 부분, 이렇게 평면도에서 봤을 때의 이 부분이 정면도에서는 이 부분이자, 그리고 우측면도에서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세 부분, 크게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부분, 그리고 정면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우측면도로 보게 되면 약간 틀어보면은 더 가지고 와야겠네.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 그리고 가운데에 끼워져 있는 사각형 부분은 이 부분이자, 이 부분이자, 그리고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 바로 이 반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개체가 되겠죠. 위에서 봤을 때 사각형, 정면으로 봤을 때 사각형이지만 우측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반원 부분의 모양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우측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 위에서 봤을 때, 평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자, 정면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평면, 이 부분, 정면,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우측면도에서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사선으로 아랫부분이 잘린.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많은 그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 원을 반지름 63짜리 이 원을 어떻게 그리냐, 그걸 가지고 이 타원을 그리는 부분과 이 사선,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이 모서리 부분인데, 일단 이 사선 부분을 보게 되면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인데,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잘린 모서리 부분, 정면에서 이 잘린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우측으로 봤을 때, 우측면도로 봤을 때 바로 이 사선, 이 부분이자, 그리고 평면으로 봤을 때 어디 갔냐 네,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 부분이 이렇게 이 잘린 모서리 부분이 이 사선 부분이자,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형상을 이제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형상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평면,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측에서 봤을 때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를 딸 때, 이 부분은 여기겠구나, 이 개체 이 부분에서 포인트를 따야겠다,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포인트를 따나가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템플릿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기본적인 설정을 해주고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에는 저장을 먼저 하세요. 실제 시험을 볼 때는 템플릿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열어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장을 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물론 중간중간에 저장을 하셔야겠지만, 연습을 하실 때에는 저장, 그리고 두 번째 도면층 설정, 단축키는 LA, 세 번째는 문자 설정, 단축키는 ST, 네 번째는 치수 설정, 단축키는 D, 다섯 번째 객체 스냅 설정, 단축키는 OS, 그리고 환경 설정. 이제 세이브 타임, 자동 저장 그 시간을 5분으로 설정을 하고, 그 밖에 여러분이 평소에 연습했던 환경과 동일한 환경으로 어떻게든 설정을 진행을 해주고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저장을 눌러서, 저 같은 경우는 문서에다가 바로 그냥 2022-0514
2교시에 나온 문제니까 2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 설정 LA. 이 도면층은 시험을 진행을 할 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보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새로 만들기 단추를 눌러서 외형선,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문선, 중심선, 가상선, 치수, 문자, 뷰포트 5개. 선 하나가 더 있는데 외형선, 수문선, 중심선, 가상선, 아니구나. 네, 다 열고 7개 맞구나. 4개의 선과 치수, 문자, 뷰포트 총 7개의 도면층을 생성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색상을 지정을 하셔야겠죠. 외형선은 초록색, 수문선은 노란색, 중심선은 흰색으로 놔두고 가상선은 선홍색, 치수는 빨간색, 문자는 흰색 그대로 놔두고 뷰포트는 하늘색. 선 종류는 수문선의 컨티뉴스를 클릭해서 로드 불러오겠다. 창을 키워주신 다음에 센터, 컨트롤 키를 누르고 히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팬텀 확인. 현재 선택한 도면층은 수문선이기 때문에 히든을 선택하고 확인. 중심선의 컨티뉴스를 클릭해서 센터, 가상선의 컨티뉴스를 클릭해서 팬텀. 이렇게 선 종류를 지정을 해주셔서 작업을 하시고, 외형선이 메인 가장 많이 쓰이는 도면층이기 때문에 외형선을 선택하고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을 체크하신 다음에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면층을 눌렀을 때 여러분이 만든 도면층이 이렇게 주르륵 나오고 외형선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문자 설정 ST 엔터, 한영키 확인하시고 글꼴을 굴림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적용, 닫기. 치수 설정 D 엔터, 수정. 기우미 화살표에 중심 표시가 없음. 문자 탭에 가서 문자 색상은 노란색, 그리고 맞춤에서 축척은 문제를 보고 2분의 1이면 2, 3분의 1이면 3, 4분의 1이면 4. 지금은 2분의 1이니까 2라고 설정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그리고 나서 이제 객체 스냅 설정 OS 엔터를 하신 다음에 이제 CAD 버전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끝, 중심, 4분 교차 연장만 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점을 켜놓으면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CAD 시험은 CAT 2급 시험은 선이 하나가 위치가 틀리면 18점이라는 굉장히 큰 점수가 감점이 되기 때문에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점을 끄고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 OP 엔터를 하거나 옵션 아니면 화면 빈 공간에 우클릭 옵션을 들어가셔서 열기 및 저장에서 자동 저장 5분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밖에 이제 색상이라던가 배치 탭의 설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기본적으로 다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CAD 환경 설정에 대한 건 제 다른 유튜브 동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제 제도를 들어가 볼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지수가 너비, 높이, 그리고 폭에 관련된 치수가 다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치수를 사용을 해서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그리고 평면도와 우측면도가 서로 포인트를 주고받을 수 있는 45도 선까지 이렇게 그려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문제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외곽선을 잡아주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너비, 폭, 높이가 다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곽선과 45도 선까지 그리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자, 렉탱글로 작업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라인으로 143, 높이는 97, 143, 클릭. 간격은 여러분이 적당히 띄시면 됩니다. 저는 한 100 정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1, 97, 101 클릭하시면 정면도와 우측면도, 그리고 라인으로 여기는 100을 띄면 너무 많으니까 한 80 정도만 띄워서 동일한 143, 101, 143 클릭. 그리고 나서 이 끝과 이 끝에서 선 하나씩을 그려서 그 교차점에서 각도 45도짜리 선을 하나 여유있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선들을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일과각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이제 줌을 맞추는 방법은 여러가지, 이제 휠을 돌려서 맞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Z 엔터 줌 명령,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영역을 지정하시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부분부터 그릴지는 사실 여러분들 마음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인데, 우선은 치수가 나와 있는 그릴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그려 나가시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평면도에 있는 치수가 주어진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4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프셋으로 74만큼 띄운 다음에 라인으로 이 끝점을 찍어서 각도 61 여유있게 그려주신 다음에 34에 51이니까 오프셋으로 34, 51 아슬아슬했다. 와.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 부분의 모양이 나오겠죠. 이 선은 지워주고 이 선도 지워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63, 25 오프셋으로 63만큼 띄우고, 여기는 트림으로 미리 이렇게 정리. 물론 이제 이 선은 아직 모르니까 놔둬야 되고, 그리고 25라고 이제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오프셋으로 25만큼 띄워서 이 선 같은 경우는 중심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도에서 치수가 주어진 부분은 작업을 다 했으니까 이제 정면도에서, 자, 치수가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중심선이 바로 이 중심선과 동일한 선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인으로 이렇게 선 하나를 그리고 44 오프셋으로 44만큼 띄워서 바로 이 교차점이 여기 있는 반지름 63짜리 원의 중심점이 됩니다. 서클로 이 중심을 찍어서 반지름 63짜리 원을 그려주신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 부분이 이제 작업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포인트를 따서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치 프롭이란 명령이 있죠. MA 선의 특성을 복사해서 내가 원하는 다른 객체에 적용을 시키겠다. 저는 그때그때 선 종류를 지정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선은 아까 이제 제가 3D 형상을 보여드렸었지만, 이제 이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바로 이 선이 되겠죠. 그래서 즉 여기에서 포인트를 따서 이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릴 수 있는 치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선을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 부분까지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지금 이 선과 이 선은 동일선상이 아닙니다. 동일선상이. 그건 이제 3D 형상을 봤을 때에도 이렇게 정면으로 이제 형상을 파악을 했을 때 살짝 이 부분이 좀 더 이 부분이 살짝 올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여기 이 부분이 작업이 되고 나서야 이 선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까지 곡선까지만 선을 그려놓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살짝 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살짝 붙어있는 선이 아닙니다. 가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여기 붙어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58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라인으로 이 포인트에서 0도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90도에서 58을 빼니까 마이너스 32도가 됩니다. 각도 마이너스 32. 그래서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물론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우측면도를 그리고 작업을 진행을 해야겠지만 우선은 이 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각도가 주어지는 선들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꼭 각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리는 선의 각도가 틀어지거나 선이 틀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포인트를 따서 그리기 때문에 다 틀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리고 나면 치수가 주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에서 치수가 주어지는 부분을 그려 나가셔야겠죠. 자,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봤더니 이 사선을 지금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인트도 없고, 그래서 이 원을 먼저 그려야 되는데 이 원은 동일한 중심선상에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인으로 여기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에 중심선상이 있다라는 건 이 지점이 이 원의 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클 원 그리기로 반지름 34짜리 원을 그리신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를 하시면 이 원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이 원의 끝점에서 이 끝점과 선이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라인으로 이 끝에서 이 끝으로 선을 그리고 트림으로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고, 중심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선. 오늘 되게 자, 지금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라 주말에 공부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원래 다음 주 화요일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미리 좀 작업을 밤늦은 시간에 하는 거라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자, 아까 3D 모델링에서 보여드렸지만 이 부분, 이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자 우측면도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치수가 주어져 있는 63,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선이 하나가 올 거고, 이렇게 여유 있게, 그리고 이 사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사선이 중요합니다. 길이가 나와 있고 그리고 각도가 주어져 있죠. 53도라고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극좌표 길이와 각도를 지정해서 선을 그리는 방법으로 이 사선을 그리려고 하는데, 길이는 64, 그러면 골뱅이
상대 극좌표로 이제 선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길이는 64에 각도가 몇 도냐? 수평을 기준으로 53도가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180에 53을 더하면 233도가 되겠죠. 그래서 라인으로 이 중심점을 클릭을 하고 골뱅이 길이는 64에 각도는 233이다. 이렇게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그대로 수평으로 클릭해서 이 부분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각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53도 그리고 길이도 정렬 치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굉장히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이 그려지고 나면 이 부분이 이제 작업이 될 거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포인트가 우측에 이 부분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트림으로 정리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이렇게 우측에 이 선 부분의 모양도 작업이 완성이 되겠죠. 상대 극좌표로 선을 그리는 방법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자,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원을 그렸기 때문에 이 원에서 나가는 이 선을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선이 바로 포인트가 이렇게 이어지는 이 선까지 작업이 완성이 되겠죠. 자, 라인으로 일단 여기까지 선을 그린 다음에 다시 한번 그대로 여기 이 곡선까지 선을 그려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 부분도 작업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트림으로 정리. 이렇게 그리고 나서 라인으로 이 끝에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고, 여기서도 포인트를 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헷갈리니까 바로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좀 더 투상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매치 프롭으로 숨은 선을 이렇게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선이 숨은 선, 외형선, 숨은 선, 외형선이기 때문에 수정 메뉴에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클릭, 다시 한번 점에서 끊기로 클릭. 그래서 선 종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인다. 숨은 선. 이 선도 숨은 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을 그릴 수가 있죠. 여기 이 부분을 포인트를 땄기 때문에 라인으로 선을 하나 그리고 이 곡선은 지금 숨은 선과 외형선 끊어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끊어주신 다음에 숨은 선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그려졌기 때문에 여기서 또 포인트를 딸 수가 있겠죠. 그 선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CAT 2급 시험은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서로 포인트를 주고받으면서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겠죠. 자, 많이 완성이 됐네요. 여기 선을 하나 그려야겠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포인트를 따야 되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거꾸로 가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포인트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대보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보면은 바로 여기
이 포인트, 그게 이제 이렇게 와서 이 포인트가 되겠죠. 이 부분. 지금 45도 선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쭉 내려와서 바로 이 포인트가 이렇게 이 지점이 됩니다. 직사각형을 돌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라인으로 이선상, 이선상, 이선상. 제가 아직 이 선을 안 그렸는데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 포인트, 그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 정리하고 여기 선이 겹쳐져 있었던가? 그래 놨었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직사각형을 돌려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여기도 포인트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렇게 직사각형을 돌렸을 때 정확히 직사각형이 이루어질 때가 정확한 포인트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겠구나 하고 포인트를 따신다면은,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인가 봤을 때 이 부분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직사각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투상이 되면 좋은데, 투상이 안 되더라도 직사각형을 그려서 정확히 직사각형이 그려지는지 안 그려지는지를 확인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바로 사선을 그려볼까요? 이 사선과 이 사선, 이 모서리 부분을 그리면 되는데, 아마 연습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각형에 잘린 모서리, 이렇게 사각형을 완성을 시키신 다음에 라인으로 이 끝에서 사각형의 모서리 부분을 클릭해서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고, 이 모서리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선 하나, 여기서 선 하나, 그래서 라인으로 이렇게 사선, 그리고 이쪽 모서리 부분, 이 부분이 이 부분이자 이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포인트를 하나, 여기서 따야겠죠. 이번엔 둘. 그래서 라인으로 이렇게 사선을 그리시면 이 모서리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3D 모양으로 보여드리면, 정면에서 봤을 때의 이 사선 부분, 이 부분, 이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평면으로 보았을 때 바로 이 부분이자 이 부분, 우측면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이제 이 모서리 부분을 작업을 진행을 했고, 자, 이제 정리하고 중심선, 이런 작게 표현이 되어 있는 중심선도 빼먹으면 10점이 감점이 되니까 반드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길이는 따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적당히 꼭 그려주셔야 됩니다. 빼먹지 않게. 우측면도는 다 그려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다듬어야겠지만, 그러면 정면도도 이 부분 선 좀 다듬어야겠네요. 숨은 선, 중심선도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빼먹으면 안 돼요. 중심선. 자, 이제 평면도에 이 부분을 작업을 진행을 해봐야겠죠. 가운데 부분, 여기 이 선, 아까 설명을 드렸었지만 가운데에 끼워져 있는 이 원통, 반원통,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정면으로 봤을 때 바로 이 선, 예, 이 곡선 부분과 겹치는 이 부분, 그리고 이렇게 반원, 원에서 이 4분점에서 하나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 끝에서 가서 이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됨으로 해서 이 외곽 쪽도 이제 다듬을 수가 있겠죠. 정리하시면 이렇게 이 부분이 완성이 될 거고, 안쪽은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따야겠죠. 이 부분에서만 포인트를 따야겠죠. 직접적인 치수가 없으니까. 라인으로 이 모서리, 이 끝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 선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수문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선과 이 선을 그린 다음에 이제 이건 타원인데 뭐 포인트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는 선, 이 선을 하나 이렇게 적당히 그려주신 다음에 이 선은 어느 부분이냐, 예, 이건 이제 우측면도에서 포인트를 따오셔야겠죠.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딸 때, 이제 눈짐작으로도 이제 포인트를 따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거꾸로 가보는 거죠, 포인트를. 그러면 이 포인트가 아닌데 이 포인트는 이미 여기, 다른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를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선이 되겠죠. 이 부분.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위로 갔을 때, 평면으로 봤을 때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선인데, 이 부분이 우측면도로 지금 이 선입니다. 이렇게 아직 이 선, 이렇게 여기 쪽 이 선 보게 되면은 우측면도로 봤을 때 바로 이 모서리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따서 이렇게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수문선으로 이 부분이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직사각형으로도 정확히 그려져야겠죠. 예,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틀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그려져야 제대로 된 포인트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타원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뷰포트로 도면층을 바꾼 다음에 서클로 원 그리기로 원을 완성을 시킨 다음에 X라인 수직으로 하나, 둘, 셋, 4분점에서 수직으로 3개, 수평으로 3개. 어느 사선이냐? 이 사선도 있고 이 사선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타원이 있는 부분은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타원은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이 곡선 부분이 이제 타원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우측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사선에 의해서 이 사선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연장 명령을 익스텐드를 통해서 이렇게 연장을 시킨 다음에 X라인 수직으로 교차점에서 하나, 둘, 3개, 다시 한번 연장해서 X라인 수평으로 3개. 그러면 이 원에서 선 3개, 선 3개가
타고 와서 직사각형 4개의 공간이 이루어질 건데 EL, 일립스, 양쪽 끝점, 거리값, 클릭.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정확히 이 모서리에 맞춰져서 타원이 그려지겠죠.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 된 것 같은데? 네. 좀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듬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대로 놔둬도 감점은 되지 않겠지만, 중심선이 좀 떨어져 있고, 좀 튀어나와 있고, 연장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LEN, 증분 DE, 마이너스 2 정도 해서, 띄울 부분을 띄우고,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LEN, 증분 DE, 늘리는 건 한 4 정도 해서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면 좀 더 바람직한 도면의 모양을 가질 수가 있겠죠. 치수를 넣고 검도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을 치수로 바꾼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선형 치수부터 먼저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25, 34, 51, 63, 74, 44, 143, 그리고 101, 97, 정렬로 중심에서 끝점까지 64, 그리고 각도 선과 선을 클릭해서 53도, 선과 선을 클릭해서 58도, 클릭 61도, 반지름 치수 63, 그리고 34. 자, 이 반지름 34 치수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D 엔터, 재지정, 문자 탭에 ISO 표준이 바로 이렇게 치수를 꺾이게 만듭니다. 처음에 이 설정을 하고 갈 수도 있고 안 하고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선택입니다. 뭐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확인 닫기, 그리고 나서 주석, 업데이트, 해당하는 치수를 클릭,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치수가 꺾이면서 정확한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복되는 객체를 삭제해주는 명령이 오버킬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오버킬 명령을 써서 모든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기본 설정 상태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0개가 나와야 제대로 작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혹시 중복된 객체가 나왔다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대를 해서 치수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요. 그리고 선이 누락된 데가 없는지, 선 정리가 안 된 데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크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수 하나 둘 셋 넷, 중심선, 선 끊어지는 부분들 잘 확인을 하시고, 선이 누락되거나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우측면도 치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 선이 누락되거나 선 종류 끊어진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모범 답안이 있으니까 모범 답안을 선택,
컨트롤 C 복사,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이 객체는 전부 선택해서 컨트롤 숫자 2를 눌러서 특성 창에서 색상을 선홍색으로 바꾸고, 치수가 있으면 좀 방해가 되니까 LA 엔터, 외형선을 메인으로 해주고 치수의 도면층을 꺼주세요. 이 전구따마를 눌러주시면 치수 도면층이 꺼집니다. 그래서 Move, M엔터, 끝점을 찍어서 동일한 끝점을 찍었을 때 이렇게 다 일치를 해야겠죠. 확대해서 보시고, 곡선이 좀 안 맞아 보일 때는 RE 엔터, 그러면 정확히 다 맞아 떨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무브로 정면도 클릭, 정확히 다 포인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우측면도 클릭해서 클릭, 정확히 다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5월 14일 출제된 CAT 그 기출문제 2교시에 나온 문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난이도가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쉽지도 않고, 하지만 그래도 연습을 하신 분들, 기존의 문제들에 비해서는 좀 쉽다고 느껴진 게, 함정이 그렇게 이제 어려운 함정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을 하신 분들이야 뭐 이 부분이 서로 다른 선상이라는 거를 육안으로 봐도 어느 정도 차이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선, 잘린 모서리 부분이야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던 유형이기도 하고, 타원도 뭐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연습하신 분들은 작업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완벽하게 이제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배치 작업까지 진행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응시하는 분들 열심히 연습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